민주당 경선판이 출렁출렁합니다. 그 와중에서 주목을 끄는 사람 바로 김종인 전 대표입니다. 이분의 행보와 거취에 정치권 전체의 촉각이 곤두선 상태인데요. 제3지대로 갈 거다. 아니다. 안희정 지사를 도울 거다. 아니다. 독자 출마를 할 거다. 예측도 분분합니다. 근데 그 예측들이 다 그럴싸한 근거가 있어 보여서 이럴 때는 직접 듣는 게 최고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김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일 민헨 안보회의에는 다음 주에 출국하신다고요? 네, 16일 날 갈 겁니다. 그러시죠. 독일에 다녀와서 순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순교하겠다? 아니,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내 입장을 정리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독일에 다녀온 다음에 내가 어떠한 정치적인 결심을 갖다 하게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나의 방향을 결정을 해서 독일 다녀와서 말하겠다 하는 것과 순교하겠다 하는 거는 아주 차원이 다른데 순교라는. 그러니까 이제 결심을 하게 되면 내가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한다 이런 뜻이라고. 순교할 정도의 정신으로 다 바쳐서 그쪽으로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제 순교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탈당을 한 후에 개헌을 기치로 내건 어떤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들어서 정계 개편에 나설 것이다. 김종인 대표가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내가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결심을 한 다음에 할 얘기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능성, 이 가능성 다 열려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탈당을 해서 제3지대로 가는 가능성, 탈당을 안 할 가능성 다 열려 있는 겁니까? 그럼 대략 그거는 상상에 맡기면 대략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상에 제 상상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어느 쪽이? 우리 김현정 앵커 같은 경우는 아마 상상하면 금방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아니 저는 좀 역부족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탈당 후 제3지대로 가는 것도 계산에 넣어놓고 계시는군요. 제3지대라는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3지대가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없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는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정리가 돼가는 과정. 그 말씀은 지금 상황으로 봐선 제3지대 좀 어려워졌다. 반기문 총장도 드랍하고 이런 상황이. 처음부터 무슨 어떤 특정인을 전제로 해서 얘기했던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얘기를 했던 거지. 특별하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봐요. 반기문 총장 드랍과 상관없이 지금 상황은 제3지대는 좀 어려워진 정리가 된 상황 아니야 이 말씀. 그렇다면은 굳이 나가서 제3지대에서 뭔가 빅텐트 치고 이런다는 그 선택지는 사라진 상태라고 봐야겠네요. 그야 앞으로 어떠한 가능성이 열릴지는 누구도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언론에서 괜히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내 입장 정리는 내가 이제 독일 다녀온 이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꾸 지금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쭙죠.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자꾸 손짓을 합니다. 박지원 대표는 어제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 직접 좀 김종인 전 대표가 참여해 주십시오. 그럴 리는 절대로 없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절대 없다. 근데 손학규 의장도요. 김종인 대표가 먼저 거기 국민의당 가가지고 잘하라 하셨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아니 손학규 대표가 가신다고 그러니까 가셔서 잘하라고 하는 얘기 이상 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잘하라는 것과 먼저 가서 잘하라는 건 먼저 가라는 말 자체는 내가 그 말은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와전된 거예요. 손학규 대표가 잘못 들으신 거군요. 먼저 가란 얘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안 하셨다고 지금 분명히 확인하셨습니다. 국민의당 갈 일은 없다. 그러면 얘기가 조금은 간단 명료해지네요. 그러면 민주당에 남아서 순교하느냐, 민주당을 나가서 순교하느냐 이 두 가지네요. 그건 두고 보시면 아시지 뭐. 사실은 어제 나온 기사들은 보면 탈당 가능성은 제로다, 탈당 안 한다 쪽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말씀은 그거는 말을 갖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보면은 그냥 거둬짓고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건데. 그거는 내가 혼자서 내 스스로가 이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해가지고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고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그러다가 나온 게 탈당은 안 한다 얘기가 그러다가 나왔단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선택지는 열려 있는데.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독일 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이 말씀. 일단 그런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죠. 사실은 그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대세론, 그러니까 문 전 대표가 확실한 대세다 쪽으로 굳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가요? 문재인 대세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이미 확고한 지지를 확보했고 이대로 후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본인 스스로가 대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나타난 무슨 여론조사상의 수치를 볼 거 같으면은 그런 얘기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선이 언제 치러질 거라고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지금 된 게 없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이제 경쟁자들이 어떻게 이 경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다소 이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로는 대세가 맞지만 그대로 될 거라고는 장담 못한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그게 반드시 그 여론조사대로 모든 게 결정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힐러리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왔었죠. 결과서 선거 결과를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예.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은 누구하고 1대1로 붙여도 크게 이기는데 문재인 대표가.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를 갖다가 확정적으로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라 이런 얘기를 확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단계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루고자 했던 게 경제민주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표가 그거 안 지켰습니다. 이번에 그 못다 이룬 꿈.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만한 어떤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사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한국의 경제가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사회 현상을 볼 적에 경제민주화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서는 이 경제를 갖다가 나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 신념은 분명하시군요, 여전히. 그렇다면 그걸 실천할 만한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밀겠다, 지원하겠다 이 생각도 분명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누가 제일 있어 보입니까? 지금 나온 인물들 중엔?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들 얘기하는 거를 볼 것 같으면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다 하신 분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실은 안희정 지사 측에서 최근에 김종인 전 대표한테 경제정책의 전권을 드리기로 제안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경제정책 세우는 전권을 김종인 대표한테 드리기로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거를 보도한 신문이 난 자의적으로 그런 얘기를 썼다고 생각을 하고 어저께 보니까 안희정 지사도 본인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더라고요. 안희정 지사 본인은 아니어도 그 측에서 비슷한 뉘앙스, 그러니까 전권 드릴게요 딱 이건 아니더라도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건넨 적도 없습니까?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누가 그런 얘기를 갖다가 만들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그래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그리고 왜 다들 그럴 수 있겠다라 고개를 끄덕였냐 하면 김 대표님이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칭찬을 여러 번 하셨어요.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 안희정 지사가 지금 현재 대권을 향해서 그런 행동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희정 지사를 도울 거다라는 많은 예측 보도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죠. 그 예측 보도들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게 바로 그냥 이상한 식으로 변경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언론이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 본인 스스로가 명확하게 얘기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자꾸 그럴 거다 하는 식의 보도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데서 다 오해가 이루어진 거지. 안희정 지사를 그럼 도울 가능성도 지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겁니까? 나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는 문헌에 대해서 내가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있어도 내가 어느 특정인을 갖다가 앞장서 가지고서 지지하겠다 하는
그런 태도는 취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독일을 다녀와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순교를 하는 심정으로 좋은 인물 하나를 뽑아서 돕겠다라는 걸로 지금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아니란 말씀이세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내가 내 스스로의 결심을 할 적에 그걸 보고 나신 다음에 판단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럼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를 자꾸 이렇게 유도신문해가지고. 아니 워낙 명료하게 먼저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이런저런 가능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대표님. 저랑 딱 1년쯤에 인터뷰 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국민들이 원한다면 또 경제민주화가 확실히 잘 안 되는 모양이 보인다면 킹메이커 말고 킹으로 내가 직접 나설 생각도 있다. 그 얘기를 저한테 분명히 하셨어요. 내가 킹으로 나선다는 소리는 안 한 것 같은데. 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녹음 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유효합니까? 예, 그거 한번 다시 틀어보세요, 그럼. 그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네, 아니니까 뭐 사실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은 특이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정치의 혼란이라든가 이런 경제 여러 가지 있지만 문제점이란가 이런 걸 갖다 볼 것 같으면은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이걸 동시에 같이 이루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나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난 지금 현재 놓고 봤을 적에 대한민국이 지금 갈림길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혁신을 이루어가지고 정치나 이 경제 문제를 새롭게 개척해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장기 침체의 소위 문턱에 서 있어서 이걸 그대로 방치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이루고 했던 것 자체를 갖다가 더 이상 발전 못 시키고 그리고 정체 상태로 빠지는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할 그런 시점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것을 잘해야 할 만한 인물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엔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하려면은 사실 정치의 안정 민주화 혁신과 경제에 대한 새로운 혁신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자꾸 직접 나서는 게 아니냐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자꾸 나한테 추궁하지 마시라고. 그쪽은 아닙니까? 그럼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되죠. 뭐를? 그러니까 나는 킹이 되는 일은 그건 생각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뭘 킹이 돼? 그거를 내가 그런 걸 하려고 같으면은 엄청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미뤄놓고 더 이상 그걸 추궁하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결심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차후로 밀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후로 밀어놓겠다는 얘기는 문 닫는다는 얘기는 아니셔요. 제가 이 질문을 자꾸 왜 드리냐면 새누리당에서도 김종인 후보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도 보셨겠지만 난 그런 건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말한 깜짝 놀랄 후보가 김종인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새누리당 관계자들로부터 나옵니다.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을 어느 특정에다가 못 박아놓고 그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늘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국민의당은 단번에 절대 갈 일 없다고 하셨는데. 새누리당은 내가 지금 민주당 소속인 사람이 국민의당을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새누리당은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지. 내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가요, 그거를. 그쪽 분들이 그냥 하시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정치 워낙 오래 하신 경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여론조사 최근 보면 황교안 총리 지지율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황교안 총리가 높여지는 거는 그동안 그 보수층 지지자가 한동안 반기문 전 사무총장한테 기대를 걸고 있다가 그분이 이 정치를 접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자연적으로 황교안 씨한테 좀 쏠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자연스럽게 쏠리고 있다. 그분이 그러면은 보수의 후보가 돼서 대선까지 나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나가도 된다고 보세요? 그거 내가 보기에는 참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지지율이 받쳐주고 있는데 왜 어렵다고 보시죠? 지지율이 어느 선까지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 현재 지지율 하나만 가지고서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거 하나만으로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방적으로 생각하기에 총리 한번 거치면은 거의 다
대통령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예.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 이래 역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본 적이 없어요. 없죠. 똑같은 논리가 황교안 총리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 굉장히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시점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님 독일 잘 다녀오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결심 잘하고 오셔야 돼요. 예.